라고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으면은 본인의 교육 수준이나 전공을 안 밝히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백신과 뭐 의학 전공이 아닌데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리트윗하고 있다라는 거고. 음모론은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다른 음모론 예를 들면 지구 평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음모론 아니 QAnon 음모론을 이 백신 반대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다. 이철이의 정치쇼. 자, 백신 접종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고 또 뭐 불안감을 가질 만한 요인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백신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걸 좀 하나하나 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어떤 대학에서 백신 반대론을 연구했습니까? 예, 그 3월 3일이니까 완전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따끈따끈한 거네. 예, 스위스 취리 대학교의 생명윤리 및 의학 역사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은 그 트위터 상에서 이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 백신에 찬성하는 사람, 일반인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냐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트위터 활동이 안티백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안티백서가 일반인의 트위터 활동이 두 배 정도. 예, 백신에다가 ER 사람을 붙여서 백서? 안티백서라고 해요. 안티백서들의 트위터 활동이 2배 정도 많았어요. 일반인보다 2배 많았다라는 거. 활동은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공유도 하고 답글도 달고 뭐 자기가 글도 쓰고 뭐 이런 거죠. 부지런하네. 그런데 리트윗은 남의 거를 그대로 이제 게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일반인의 30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리트윗만 한다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으면은 본인의 교육 수준이나 전공을 안 밝히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더. 예, 그러니까. 그 전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백신과 뭐 의학 전공이 아닌데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리트윗하고 있다라는 거고 음모론은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다른 음모론 예를 들면 지구 평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음모론 아니 QAnon 음모론을 이 백신 반대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다. 네. 그리고 트럼프 아니면 신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백신 반대론자들이 그러니까 약간 백신의 정치와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 체크해도 안 믿는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특징만 보면 뭔가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 같으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하고 결부가 돼서 강한 신념을 가져서 이거를 빨리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는 분들인 거죠. 정확하게는. 예,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했어요? 예, 요거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분석 보고서를 초기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638개로 집단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638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이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이나 부정적인 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QAnon하고 거의 중첩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방금 분석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똑같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나르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되게 그 저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부정하시는 분들이나 기후 변화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비슷한가요? 뭐 그런저런 음모론을 많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성향을 보면 되게 이제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할 텐데. 또는 진보나 좌파로 분류된 분들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QAnon,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QAnon 같은 경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막 한 20만 명이 있어서 막 백신 반대 운동 벌이고 그랬어요.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파 음모론도 있는데 좌파 백신 반대 음모론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그 주요 국가에서 가장 백신 접종 의사가 낮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한 40%대입니다. 여러 조사를 종합해 보면 유럽에서 제일 낮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파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좌파 음모론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코로나19 백신은
기획된 것이고 네. 정부가 통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냈고 제약회사들 백신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짬짬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다. 이런 식의 약간 뭐 음모론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홀드업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네. 약간 9.11 테러 음모론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또 봤어요 프랑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접종률이 많이 이제 의사가 떨어지는 거, 접종률 자체도 떨어지고. 네, 제가 신문을 3개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신문에 예. 이거 가지고 찬반 논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목수정 작가인데 예. 우리나라 옛날에 민주노동당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그 책도 제가 열심히 읽는 편인데 이분 주장과 관련해서 서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수정 작가가 대표적으로 좌파 약간 백신 반대 더 나아가서 백신 음모론까지 좀 이렇게 많이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국가의 통제가 강화됐다라는 이래 그런 것들이 유럽 좌파 지식인들이 조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당장 벗어 던져라 막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네. 마스크는 인간의 자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좌파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네. 거기에 많이 있어서 이분이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의 다큐멘터리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도 소개하는 글도 쓰고 이를테면은 백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하는데 뭐 부정적인 거를 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정확한 내용이 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론하신 분도 그렇지만 초파리 연구하시는 그 김우재 박사라고 지금 하얼빈 공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반론을 했죠. 그러니까 목수정 작가가 이를테면은 다른 언론이에요. 한글에는 아니고 다른 언론에 영국에서 4만 건의 백신 부작용이 보고가 됐다라는 거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있는 뉴스톱에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한 거예요. 나 뭐 몸이 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고. 근데 그게 이제 인과관계를 또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거를 다 백신 부작용.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부 당국에서 은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보도를 하니까 그 김우재 박사가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반계몽주의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또 뭐 세상이 궁금한데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우재 박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논쟁을 벌였는데 그 내용은 한겨레 편집위원회에서 외부 이제 그 편집위원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실어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한겨레는 뭐하러 존재를 하느냐.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누가 맞는지를 보도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질책이 나온 것이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프랑스가 왜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불신 정서가 광범위해요? 프랑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파뿐만이 아니라 좌파 음모론도 이제 있는 거고 원래 거기가 좀 뿌리 깊습니다. 유럽 철학의 근원지라고 하면 사실 프랑스를 많이 짚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된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너 천연두가 이제 처음 백신이 나온 거거든요. 소는 천연두와 안 걸리는데 사람은 걸리니까 소의 고름을 짜가지고 그걸 사람한테 맞췄더니 사람이 안 맞는다. 근데 그때 19세기에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 맞으면 나 사람이 소가 된다. 소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음모론들이 많이 이제 퍼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백신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은데 특히 흑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백신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역사가 있어요. 1932년에 미국의 공중보건국에서 흑인들한테 매독 주사를 실제 놓습니다. 매독을 걸리게 했어요. 이게 진짜 반윤리적인 건데 너 나쁜 피가 있다. 흑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치료해 줄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매독 주사를 놔가지고 실제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의사가 뭐 놔준다고 하면은 흑인들은 이거 또 무슨 짓 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무려 30년 동안 지속이 돼서 40년 동안 72년까지 32년부터 72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백신 반대 운동도 있었던 거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자폐를 유발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1998년에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 홍역 백신을 맞으면은 아이들 자폐가 나온다. 근데 이게 2004년에 철회가 됐습니다. 잘못 조작된 거다라고 철회가 됐는데 그때 안티백서들한테 이게 쫙 퍼지면서 그리고 2019년에 또 다시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다 논문이 나왔는데 이미 다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계속 좀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김준일 기자 할 말 있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백신 보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백신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7만 건 정도를 이제 언론 보도를 쫙 모았고 그 중에서 네. 도대체 백신이라는 언론사가 그 키워드가 백신이 들어간 기사하고 어떤 키워드가 도대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 정은경, 네. 질병관리청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낮았어요. 백신이라는 단어하고. 네. 가장 백신이라는 단어하고 높았던 게 문재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문재인 기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사가 많아지면은 백신 보도도 증가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피어슨 상관계수가 0.38 정도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거예요. 0.38이면은 네.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 네.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의 정치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백신을 도입한 것을 빨리 한 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먼저 맞아야 되네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성이 미국 걸 분석했는데 좀 덜한 거예요. 바이든하고 백신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의 이제 백신의 정치화, 정쟁화가 매우 두드러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속보 위주. 그래서 한 명 죽었다. 뭐 접종 후 사망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을 하고 차분차분히 언론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 말씀 듣다가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보도는 왜 이렇게 단독이 많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단독자를 붙이면은 실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더 많이 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간이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 모든 게 다 단독이죠. 글쎄 너무 과한 것 같더라고요. 클릭 낚시질이에요. 일종은 낚시질. 네. 예. 근데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유럽 대륙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시 중단한 거는 그 이면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정치적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옥스퍼드 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영국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네.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네. 유럽을 탈유럽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른 뭐 화이자나 모더나는 미국 거고 화이자는 이제 미국이지만은 독일 기업하고 같이 바이오엔테크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토 거를 더 선호하는 거 그리고 영국 거 쟤들 뭐 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쟁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영국 거니까 조금 이제 꺼려하거나 얘네들 거 못 믿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죠. 실제 근데 부작용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맞은 부작용 뭐 신고 건수나 확인된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똑같아요. 없다? 네, 차이가 없어요. 예. 네. SNS 돌고 있는 이 백신 관련 음모론들이 어떤 게 있어요? 전라도 이거는 좀 황당한 건데 네. 화이자 백신은 전라도만 맞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특혜를 준다는 얘기죠? 특혜를 주고 네. 그러니까 경상도는 안 맞추고 전라도만 맞추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황당하네. 설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사실은 화이자 백신만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의료진만 맞고 있잖아요. 화이자. 네. 그러니까 의료진이 얼마나 맞았나를 질병관리청에서 공개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그 뭐 화이자 백신 접종률이 지난 9일 기준인데 전남이 32.8%, 경남이 31.1%.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음모론들이 많이 좀 돌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 반대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대놓고 해요? 예,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서울대 이왕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 많이 들어본 분 이런데. 예. 그 면역학회장도 옛날에 하시고 비타민 C 박사로 유명합니다. 비타민 네. C가 약간 많은 걸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절대 다수들이 아직 인과관계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의 그 사람만의 말을 가지고 믿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연경님 문자 주셨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백신에 대해 떠도는 정보들을 얻어와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뭘 하나 믿으면 잘 얘기가 안 되죠. 뭐 이제 꽂힌 거죠 한마디로 음모론에 꽂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거 하나 읽어줘 보세요. 예. 주창백님인데요. 제가 본 기자 중에서 이렇게 정확한 팩트로 기사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철이의 정치쇼에서 알게 되어 유튜브에 뉴스톱 팩트체크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창백님. 좀 천천히 읽으시지 그렇게 급하게. 그러게요. 어제 제가 오프닝 한 거 안 들었구나. 못 들었어요. 평소에는 안 들으시죠? 아니요 듣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또 일이 많다 보니까 호흡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주창백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자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정말 기분 좋죠. 네. 팩트가 진짜 참 중요한데 하나만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예. 미국의 무슨 통계로 보면 백신 부작용으로 한 1,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팩트예요? 그것도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 나온 건데 뭐냐면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영국 사례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거기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신 맞은 다음에 죽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증명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나 의심되니까 이거 신고할게라는 게 CDC 산하의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인용한 건데 이거는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노래 준비됐는데 소개해 주세요. 예, 노래는 두비 브라더스의 노래 Wonderful Believe. 예, 김전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